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두 명 배우거든. 롤스랑 노직.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뭐라고 했니? 개인의 자유, 권리를 최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국가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일단은 그죠? 그런 입장에서 롤스하고 노직이 있는데 먼저 롤스를 보면은 이 롤스의 정의론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르거든. 즉 공정한 것이 정의로운 거다. 근데 뭐가 공정하냐면은 절차야, 절차의 공정성, 절차.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공정한 절차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결과가 또한 뭐하다? 공정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어디예요? 공정한 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해. 그런 의미에서 롤스의 정의는 절차적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정한 절차라는 뜻은 뭐냐면은 사회 구성원 모두 100% 합의한 절차야. 다수결이 아니야 절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거야. 왜 동의하냐면 그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니까 라고 판단한 거야. 아, 이 절차대로 하면은 우리 모두 다 이익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롤스가 말하는 사회 체제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고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저게 나한테 득이 돼. 근데 저 사람은 볼 때도 그 절차가 나한테 득이 돼. 라고 모두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차를 지켜나가기를 약속을 했다. 그 절차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 또한 우리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결과다. 자, 근데 요 의미가 공정한 결과라는 게 뭐냐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괜찮다는 뜻이야. 즉 어떤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불평등을 뭐한다? 허용한다. 즉 빈부격차 인정된다. 단 뭐만 좋았다면? 절차만 괜찮았다면. 그러면 롤스의 포인트는 이거거든. 우리가 어떻게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낼 것인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근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왜? 나의 처지와 너의 처지가 다르거든. 그 처지를 서로 알거든.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너한테 좋은 게 나한테 나쁠 수도 있다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에 의한 분배, 업적에 의한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에 대해서 모두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 그 얘기는 누군가는 찬성하지만 누군가는 반대한다야. 그러니까 이거 공정하지 못하다야. 이해돼? 그러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절차는 전제가 깔리는 거야. 현실에서는 찾기 어렵다야. 현실에서는 못 찾는다야. 그래서 롤스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는 거죠. 가상적 상황을 만들어요. 그 올바른 절차를 찾기 위해서 가상적인 상황을 먼저 만들어요. 그 가상적 상황을 뭐라 불러요? 이 사람은? 이거를 원초적 입장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포지션. 최초의 입장. 최초의 상태야. 그러면 이 원초적 입장이 바로 어떤 상태냐면은 이 상태에서의 모든 개인들은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없어. 왜 그러냐면은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 자, 봐봐. 우리가 남한테 관심을 가지려면 내 상황을 알고 남의 상황을 알아야 돼. 그래, 부럽다. 혹은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내 처지와 다른 사람의 상황을 몰라.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남을 배려한 이타심은 없는 상태야.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타심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처음부터. 처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나한테 가장 유리할 것인가. 여기에만 몰두하는 상태야. 그리고 동시에 이 개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쳐도 우리 사회에 어떤 이 사람 흐름이 돼요. 경제학 혹은 심리학
등의 일반적인 지식은 알고 있는 상태야. 뭔 말이냐면은 돈이 뭔지는 안다고. 아니? 부자가 좋아, 가난한 게 좋아? 부자가 좋아. 이런 거 알아. 민주주의가 뭐야? 이런 거 알아. 이해돼요? 주식이 뭐야? 이런 거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 상식 다 알고 있는 상태야. 근데 내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 이 상태가 뭐야? 무지의 배일 상태, 무지의 배일 상태. 우리 모두는 검은 장막에 둘러싸이는 상태야. 내 몸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내가 재벌집의 막내인지 아니면 흑수저인지 알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즉 나에게 나의 타고난 재능이 뭔지 알 수 없는 상태. 이건 우연이잖아. 내가 뭐로 태어나는지 우연이지. 그게 사회적이든 자연적이든. 그래서 요거를 설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에게 타고난 모든 우연성을 무엇시킨 거야? 배제시켜버린 거야. 즉, 이 상태에서만이 모두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야. 누가 더 유리한 출발선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요 상태에서만이 우리는 정의의 원칙에 도달할 수 있더라. 롤스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거예요. 일종의 가상적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만 우리는 자발적 정의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의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때 말한 롤스가 말한 첫 번째 도출한 정의의 원칙, 정의의 1원칙이에요. 1원칙.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정의의 최우선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불러. 그 정의의 첫 번째 원칙을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렇게 부르거든. 뜻은 뭐냐면은 모든 개인은 기본적 자유 혹은 그런 기본적 권리는 최대한 평등하게 보장한다. 즉 기본적인 자유나 권리는 절대로 차등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최대한 평등, 무제한적으로 줄 수는 없어. 왜? 다른 사람 피해 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평등하게. 그럼 예를 들어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나 권리에 해당하는 게 뭐 있냐면 이런 거예요. 신체의 자유. 예를 들어 뭐 양심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예를 들면 참정권이네. 또는 뭐 표현의 자유. 또는 재산의 자유. 뭐겠어? 사유재산권. 이런 것들. 또는 뭐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이거 사람 아니거든. 야, 내 건 내 거라고 말할 권리가 없대. 그게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야. 표현의 자유가 없어. 이러면은 최소한의 인간의 삶이 불가능하다야. 참정권이 없어? 이건 시민이 아니야. 그렇잖아.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없대?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최대한 평등하게 보장한다. 혹시라도 이런 게 만약 제한된다 한다면은 더 큰 기본적 자유를 위해서 제한할 수는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응급 구조 차량에게는 교통신호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죠. 그럼 왜 쟤는 저렇게까지 자유를 보장해? 일반 차는 그럴 수 없는데 왜 그런 거야? 사람 살리려고. 더 큰 거잖아 그게. 기본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 차량에게는 좀 더 큰 자유를 부여했던 거지. 이거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니? 불공정이? 왜 응급차는 신호 무시해? 저 신고해야지 이럴 거네 너희들? 그럼 아니잖아. 그죠? 또는 국회의원, 정치인들 혹은 경찰관, 소방관들은 예비군 훈련을 가지 않아. 예비군 훈련 안 간다고 민방위 이런 거 참여 안 해. 왜 안 하느냐? 왜 특혜를 줘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돼? 사람 지켜야죠. 이해돼? 더 큰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거라고. 이거 가지고 불만을 가지는 않겠지. 왜? 더 큰 걸 위해서 너네들은 좀 지키고 너네들은 좀 풀어줘 한 거니까. 약간 차등을 둔 거니까. 더 큰 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걸 제한하는 건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이해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참정권을 박탈하면은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이득이 생긴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은 절대로. 왜? 참정권이 박탈되는 사람은 동의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동의할 수 있겠냐? 100만 명이 이득을 봐. 근데 그러려면 나의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면 된대. 그럼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당사자가 동의하겠냐고. 못하잖아. 걔네들이 이득 보는 거 이득 보는 거고 왜 그렇다고 내 권리를 뺏어나?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이런 것들을 제한한다? 뭐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짓거리는. 됐죠? 이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야.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걸 일종의 정치적 영역을 말을 하는 거야. 롤스가. 즉 정치적인 그런 영역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불평등은 뭐 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다. 근데 이러려면 조건이 붙었다. 조건이. 그 조건은 첫 번째가 뭐니? 기회 균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뭔 뜻이에요? 빈부격차가 나타날 수 있는 그 기회,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기회, 이해돼? 어떤 직위나 직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당연한 거잖아.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가 열려 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 불평등이 인정될 수 있다. 됐지? 근데 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본적인 자유나 권리를 박탈한대. 안 된다. 절대로. 이게 최우선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하나 더 필요해. 그게 차등의 원칙이야. 차등의 원칙 뜻은 얘 시험에 잘 나올 텐데 잘 나올 텐데 차등의 원칙은 뭐냐면은 어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돼야 돼. 이따 설명할 걸 뭔 말인지. 그게 동시에 사회 전체의 이익이 돼야 돼요. 그때에만 불평등은 허용된다. 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사실 자체가 사회 전체의 이익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고 동시에 그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때만이 불평등은 허용한다. 그럼 말을 바꾸면 만약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면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뭐로 해야 돼? 평등하게 가야 돼. 그때는. 롤스 생각인 거야. 자, 그러면 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최소 수혜자가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이야. 약자. 최대 이익의 뜻은 뭐냐면은 가장 많은 돈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처지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을 챙겨주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우선적 혜택 정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내에서 우선적 혜택을 부여한다. 자, 우리가 생각해봐. 이 논리가 왜 나왔냐면은 타고난 우연성은 우연이지. 재벌집 막내 아들 혹은 어떤 애는 흑수저, 어떤 애는 노래를 졸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키가 크다든가 재능이 있다든가 대가리가 좋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지가 잘해서 그런 거야? 100% 우연이야. 타고난 우연성이란 말이야. 이 타고난 우연성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걸 강제로 조정할 수 없잖아. 야, 너 지능 낮춰 이 새끼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너 누가 재벌집 막내래 박탈. 그럴 수는 없어요. 그 타고난 우연성은 개인의 소유가 맞아. 근데 이건 우연이잖아. 그래서 그 우연에 의해서 결과도 달라지는 건 좀 그렇더라요. 그럼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타고난 우연성에 의한 결과는 좀 조정되어야 한다야. 왜? 말 그대로 우연인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볼게요. 로또를 할 거야. 사회 구성원 전체 대상으로. 누군가 로또 1등 되겠지. 근데 누가 될지는 몰라 현재. 뭔 상태니까? 뭐 상태니까. 무죄의 배일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1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러는 거야. 야, 누군가가 로또 1등 되면은 그 1등의 권한은 그 사람한테 준다. 모두가 동의하겠지. 나쁠 거 없잖아요. 대신에 그 로또 1등에 대한 결과물을 그 사람이 온전히 가질 수는 없다. 왜? 우연인 거니까. 그래서 1등 당첨자는 당첨금의 40%를 세금으로 낸다. 이해돼? 그 세금을 우리 사회에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쓰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할 사람 없더라요. 왜? 누가 꼴등 될지 모르는 겁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최소 수혜자의 위치가 될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근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한다면 경제 불평등을 허용하겠대. 그 얘기는 뭐야? 네가 열심히 해봐라 그 뜻이야. 그럼 모든 사람한테 동기 유발이 되는 거야. 그래? 열심히 하면 일단 내 건 내 거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결과물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부가 어때? 올라온단 말이야. 롤서 생각이 그랬던 거야. 사회 전체적인 부가 많이 증진된다야.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소득세, 부유세 이런 세금을 통해서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먼저 도와줄 수 있대. 그러면 내가 최소 수혜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처지는 반드시 개선되는 거야. 그치? 누가 최소 수혜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현재 상태보다는 개선되는 거라고. 처지가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 혜택을 받으니까. 그럼 손해보는 사람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거는 내 거가 돼. 일단은. 그죠? 그런데 최소 수혜자 할지라도 우선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최소 수혜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나쁠 게 없는 거고요. 최소 수혜자가 내가 된다 하더라도 내 처지를 개선되니까 나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뭐해? 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체제는 뭐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가 되는 거야. 롤스가 바라보기.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그 체제에 동의할 수 있다. 정의 원칙에. 예를 들어 볼게요. 피자 하나 있어. 4명이 있어요. 가위바위보에서 1등 먼저 먹기로 한 거야. 누가 1등 될지는 몰라. 그죠? 이게 무죄 배일 상태야, 현재. 자, 이제는 현실로 와서 가위바위보를 했어. 했더니, 이거 운빨이잖아, 사실은. 가위바위보가 실력은 좀 아니지 않냐? 운빨이잖아. 운빨에 의해서 1등, 2등, 3등, 4등 정해진 거야. 타고난 우연성이야. 자, 근데 1등이, 내가 먼저야? 이거 다 내 거, 씨발. 이래버리면 2, 3, 4등 못할 거야. 쪽박 차는 거잖아. 그래서 제안을 두는 거예요. 뭐냐면은, 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소 수혜자는 누구야? 4등이야. 가장 불리하잖아, 현재 처지가. 얘한테 줄 수 있는 최대 이익은 뭘까? 다른 사람의 기회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수준에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네가 잘라가야. 네가 4등분 해가야. 이해돼? 네가 4등분을 해라야. 이 약속을 언제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피자 한 판이 있을 거야. 4명이 있을 거야. 가위바위보 할 거야. 1등 먼저 먹어. 근데 4등이 먼저 자른다. 라고 이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동의할 수 있잖아. 그러면 설령 내가 4등이어도 내가 잘만 자르면 최소한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모두가 동의한 거야. 그 상태에서 자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1, 2, 3, 4등이 가려진 상태에서 나의 처지를 아는 상태에서 야 꼴등이 잘라 이 말하면 1등이 반발할걸? 미쳤냐? 왜 꼴등이 잘라? 야 먼저 자르는 것도 순서를 정해야지. 자르는 것도 순서 정하자. 자르는 것도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이래버리면 할 말 없는 거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라면 누가 1등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약속에 합의할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그 꼴등이 먼저 자르는 게 일종의 이런 거예요. 최대 이익을 준 거야. 그 꼴등한테 줄 수 있는 최대치는 그 정도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등이 잘못 잘라서 자르기에 실패해서 만약에 미쳐가지고 이따위로 자른 거야. 이따위로 자른 거야. 미쳐가지고. 그럼 꼴등은 이걸 먹겠죠. 어쩔 수 없이.
그치?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불구하고 불평등 생겼어? 그거 인정. 이게 이 뜻이야. 이해돼?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공정한 기회를 줬어요. 가위바위보. 그 다음에 보완책으로 타고난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잘라라까지 했어. 모두가 만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나와? 이건 어쩔 수 없어. 이해되니? 이게 롤스가 말한 정의 원칙. 이렇게만 하면은 모든 결과는 100% 공정할 수 있다. 물론 현실에는 없죠. 그치? 현실에 있는 건 이야기가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 너희들 요거 학교 프린트 잠깐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학교 프린트를 보면 그 내용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가 좀 몇 개 더 볼게. 요거 찾아. 요거 어딘지 알지? 뒤쪽에 있죠? 자, 롤스 사회란 사회 구성원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다. 요거 이해됐죠? 공정으로서의 정의,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 또한 공정하다. 그 뜻이야. 자, 근데 이런 합의는 언제서만 가능하다? 무죄 배일 상태. 왜? 무죄 배일 상태에서만이 그 사람들이 타고난 우연성이 배제가 됐으니까. 무죄 배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야 나의 처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상황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때서만이 공정한 절차에 합의할 수 있을 거다. 자, 합리적 개인들은 다음의 원칙에 합의한다. 첫 번째 뭐예요? 평등한 기본적 자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근데 봐봐, 뭐라 써있나 봐봐.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즉, 기본적 자유는 차등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한다. 대체 무제한적으로 줄 수는 없어. 절대적으로 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기본적 자유란 나와 있죠. 정치적 자유. 예를 들면 참정권,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가 뭐니? 표현의 자유예요. 인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라는 뜻이야. 사유재산을 소유할 자유는 뭔 뜻이야? 사유재산권이야. 그 다음에 부당한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뭐예요? 신체 자유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장하겠다. 왜? 이런 거 없으면 이거 사람 아니라고 본 거야. 그런데 밑에 거 생산 수단을 소유할 권리는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 자유에 해당돼. 근데 생산수단은 공장 같은 거 공장을 소유할 권리는 내가 그걸 사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기본적 자유로서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라는 뜻이야.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 즉 봐봐. 롤스가 전의 원칙을 만들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헌법이 탄생해. 그 헌법에 근거해서 각종 법률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각종 법률은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나온 밑에 있는 것들이야. 따지면은 생산수단을 소유할 권리는 이런 걸로 보장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공장을 소유할 권리가 제한되는 그 사람 아니냐? 그렇진 않잖아. 아니 내가 공장을 소유한다고 해서 공장을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럴 수 없는 거거든. 내가 공장 주인이야, 사장이야. 그럼 내 마음대로 직장 없애버리니? 갑자기 내가 문을 닫아요? 그 내 권한이야? 아니야. 그럴 수 없잖아. 상당히 많이 제한이 걸린단 말이야. 그 소유권 행사에 있어서. 내가 공장 주인이야. 내가 공장에 불 질렀어요. 야, 내 건데 내가 불 지르면 뭔 지랄인데? 이거 말 못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다른 사람은 직장을 잃었잖아요. 그치? 그럼 다른 사람이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상당 부분 제한이 들어가죠. 그래서 생산수단 같은 걸 소유할 권리는 보장되는 권리는 맞아. 뭐로서? 법으로서 보장되는 권리예요.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보장되는 그런 권리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니? 단 사유재산권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야. 절대로 침해해서 안 되죠. 내 거라고 말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 침해가 불가능하잖아.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 뜻이야. 정의의 이 원칙. 두 번째,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하나는 공정한 기회 균등. 이게 더 중요해. 그 다음에 차등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순서대로 말을 한 거야. 서열대로 서열. 제일 높은 서열이 뭐니? 평등한 자유. 두 번째 서열은 공정한 기회平等. 마지막이 차등의 원칙이에요. 즉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에 의한 소득 재분배, 국가에 의한 복지 정책이 허용되는 거야. 그 복지를 가난해졌네 도와드릴까요? 이게 아니라 최초의 원초적 입장 상태에서 하기로 한 거야. 이미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개입해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번 돈을 왜 세금 그렇게 많이 매겨? 이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한 거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긴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뒤늦게 와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소득세를 걷고 과도하게 상속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상속세를 내기로 했다고 보는 거야. 내가 재벌집 막내로 태어난 건 완전한 우연인 겁니다. 그 우연으로 인한 이익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주고 동시에 그것이 사회 전체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라고 이미 이때 약속을 했고, 그래서 누가 그 자리에 갈지는 모르겠다만 그 자리에 간 사람이 상속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40% 내기로 합의한다. 이 상태에서 약속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이미 재벌집 막내로 태어났어. 이 상태에서 내가 합의를 해 못하죠. 억울하잖아. 부모님의 재산 1조 원인데 내가 왜 4천억을 세금을 내야 되냐고. 열받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는 열받는 게 아니야. 그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니야? 4천억쯤이야 내겠다는 거야 그냥. 이해돼 무슨 말인지? 왜? 모든 사람은 합리적 사람이다 보니까. 그죠? 나의 처지를 알고 난 뒤에는 합의할 수 없어도 나의 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합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무죄배를 씌워버린 거야. 롤스라는 사람이. 이때서만이 공정한 절차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본 거니까. 그래서 밑에 5번 봐봐.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소득 재분배, 즉 두 글자 복지예요. 를 하는 건 정당하다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야. 절대로 이런 것들은. 그치? 그래서 맨 밑에 봐봐. 맨 밑에 그 옵션으로 가게 들들. 이는 최소 수혜자에게 그들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재화가 분배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잖아. 복지니까. 그죠? 됐지? 이게 롤스 이야기야. 롤스. 그 다음에 뒤에는 누가 나온 거니? 노직. 노직은 간단한 사람이에요. 니네끼리 알아서 해봐요. 노직이 말하는 사회체제는 자발적 보완체제야. 니네가 알아서 해. 단 이것만 지켜. 반칙하지 마. 다 필요 없어. 딱 하나야. 반칙하지 마요. 최초의 취득에서는 그것을 이전하든 뭘 하든 반칙만 안 한다. 이해돼요? 근데 반칙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좀 강해. 어떤 의미냐면은 자 현재 물건 여기 나한테 와 있어. 현재 내 소유로 맞아. 근데 이게 최초로 생산되면서부터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나한테까지 왔을 거 아니야? 이 단계 전체에서 반칙이 발생해서는 안 돼. 중간에 만약 반칙이 있었어? 내 거 아닌 거야. 나한테 잘못 온 거야. 그러면 반칙 없이 정말 자발적으로 나에게까지 왔다면 이것은 이 권리는 절대적으로 배타적 권리가 되는 거야.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반칙 없었잖아. 이거에 대해서 세금 매기면 안 된다. 절대로. 이건 노동 착취예요. 노직이 보기엔 그런 거야. 그래서 노직은 부유세, 상속세, 소득세, 재산세는 반드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반드시. 즉 국가에 의한 소득 재분배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런 반칙 없이 이거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여기에 세금 매기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근데 국가가 이걸 일일이 판단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일괄적 세금 매길 거 아니야. 일괄적으로. 그러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개인의 소유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때 국가는 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직이 원하는 국가는 최소 국가. 최소한의 할 일만 하면 돼. 그 최소가 어디까지냐면은 교정이에요. 교정. 무슨 교정? 반칙 교정. 반칙을 잡아서 이긴 거야. 다른 손대면 안 돼.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뭔가 반칙이 벌어졌을 때 그걸 위해서 개입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지. 그거 반칙 못 잡아주고
뒤늦게 와서 야 차이가 벌어졌네. 이때서야 조정을 하려고 해. 이건 뒷북치는 거고. 노직이 보기에 애초에 반칙만 잘 잡아주면 된다. 야. 나머지는 니네끼리 알아서 다 해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반칙만 하지 마시고. 국가가 어떤 특정한 가치를 제시한다든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거냐, 능력에 의해서, 업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거 자체가 개입이야. 이거 자체가 나쁜 거예요. 왜?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니겠니? 그죠? 그래서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반칙하지 말고. 그럼 다 보장하겠다야. 단 국가는 언제 개입한다? 반칙을 하는 순간에 개입하겠다야. 그럼 이런 논리가 돼. 빡센 게 부자예요. 상속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왜 붙잡나 봤더니 할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어. 근데 할아버지가 친일 부역을 한 사람이야. 친일적 행위로 돈을 번 사람이야. 반칙했네요? 그럼 국가는 뭐 해야 돼? 전액 환수. 이해돼요? 그러니까 교정한다는 게 바로 잡는 거잖아. 그죠? 원래는 이때 개입했어야 되는 거야. 국가가. 친일이네? 돈 벌었네 그걸로? 근데 우리가 광복을 하는 순간 세월호 정부가 구성이 됐잖아. 그 정부는 뭐였어야 돼? 그런 친일적인 친일파 행동으로서 거두어든 벌은 소득은 전액 환수가 됐었어야 되는 거야. 그걸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정의가 나올까야. 노직이 보기에. 예를 든다면. 그럼 국가는 뭐예요? 지금이라도 친일파의 재산은 전액 환수를 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교정이야. 국가는 그걸 위해 있는 거고. 그렇게 했었다면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벌어져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반칙이 없었습니다. 됐지? 노직은 그래서 롤스를 뭐하니? 무지막지하게 비판해요. 이거를. 다른 건 다 괜찮아. 여기까지는 노직도 충분히 동의해. 당연하지. 기회 줘야지. 기본적인 권리 보장해야지. 근데 이거 뭐야? 이건 국가가 나대는 건데. 야, 이건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야. 왜 건드려 이거를? 개인이 정당하게 벌은 돈을. 이건 좀 개인의 소유권 침해인데? 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자 롤스의 반박은 아니지. 우리가 이 약속을 언제 했는데 이때 한 건데 이건 권리 침해가 아니야. 하기로 했어. 100% 동의한 거야. 그래서 하는 거지. 이건 권리 침해가 아니란다. 네가 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박을 해 롤스는. 노직은 아니야. 어쨌거나 권리 침해야. 이렇게 보는 거고. 노직이 많이 비판을 해 롤스를. 자, 써있죠. 노직은 4번에 교정의 원칙에 따라 취득과 이전에 하는,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분배를. 이 과정에서 과오나 잘못이 있었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그것을 교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정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명분으로 국가가 소득 재분배를 해요. 재분배 정책을 피는 거야. 이게 바로 복지야.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의 정당한 대가를 갈취하는 거다. 그 사람의 정당한 노동을 빼앗는 거다. 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게 노직의 생각이야. 됐지? 밑에 노직 박스 봐봐, 박스. 자, 분배정에 있어서 소유 권리로는 역사적이 뭔 뜻이야? 아까 말한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칙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즉, 현재의 나의 소유 권리는 과거의 행위나 과거의 상황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야. 과거 상황에 잘못이 있었다면 나의 현재 소유는 잘못된 거야. 과거 상황에 문제가 없었다면 현재 나의 소유는 정당성이 있는 거고. 이해돼? 이 말 이해되지? 과거의 잘못에 의해서 현재 나의 소유권의 정당성이 인정되거나 부정된다. 이게 역사적 원리라는 뜻이야. 역사적. 소유 권리는 역사적이라는 그 뜻이에요. 이해가지? 노직. 노직은 뭐다? 반칙하지 마라.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됐죠? 그래서 사회체제는 자발적 교환체제라고 본 거야. 알아서 한다. 반칙만 안 하면 된다. 국가는 그것만 잡겠다. 교정을 위해서. 그런 국가, 최소 국가. 최소 국가만이 가장 좋은 나라다. 이게 노직 생각이에요. 노직. 됐지? 마지막에 왈처는 우리 아까 공동체주의 언급을 했지만 일단 롤스를 까요. 왈처는.
말씀 생각해. 모든 사회적 가치는 예를 들어 부, 명예, 권력 있다고 쳐봐. 대표적으로. 너희들은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아? 그렇죠. 나도 그래요. 근데 이게 모든 지구인들이 다 똑같이 생각할까? 그건 아닐 거야. 어떤 나라는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자, 똑같이 돈이라고 대답을 했어도 그 돈에 부여하는 중요도의 정도는 다를 거예요. 이렇더라. 모든 사회적 가치는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된다. 그런데 똑같은 정의 원칙을 다 들이대는 건 잘못이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그게 맞아. 어떤 나라는 안 통할 수 있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어떤 나라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가족으로서의 어떤 공동체의 가치를 더 강조한 나라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 걔네한테는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그 역사, 걔네들의 역사에 따르면.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모든 사회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는 없다. 이게 출발이야. 두 번째, 같은 사회 안에서도 각각의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독립적인 영역을 가져야 한다. 반드시. 즉, 부를 분배하는 기준, 명예를 분배하는 기준, 권력을 분배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야 한다. 서로. 예를 들어 권력을 봐봐. 윤석열.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예요. 그리고 나.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럼 이 둘 간에 있어서 권력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엄청나죠? 그죠? 거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잖아. 그러면 왈츠는 질문하는 거 이게 나쁘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쁘냐고. 왈츠 대답은 뭘까? 안 나쁘다. 왜? 우리가 합의한 민주적 선거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부여했다. 나쁘지 않아요. 그 한 영역 안에서 어떤 존재가 그 가치를 독점하는 현상은 일단은 괜찮다. 그런데 이게 뭐 될 경우? 이 힘으로 이거나 이거를 먹을 경우 그게 역 같은 거다. 이해돼? 자, 권력의 힘으로 명예를 얻고 권력의 힘으로 돈을 얻어요. 즉 가치라는 거죠. 다른 영역까지. 이게 나쁘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배라고 그래요. 지배. 한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지배하는 현상. 그죠? 이 왈츠라는 사람은 독점은 허용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돼? 결코 지배는 안 돼. 지배를 다른 말로 전제라고 그러고 전제. 이거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야, 당신이 이 병원에 건물주인 건 알겠어. 병원장이야. 그렇다고 쳐. 근데 그게 네가 엘베를 먼저 타는 거랑 뭔 상관이야? 이런 논리야. 아니 네가 병원장인 것과 네가 엘리베이터를 네가 잡고 먼저 타는 거랑 뭔 상관? 엘리베이터는 누가 타는 거니? 먼저 온 사람 혹은 더 급한 사람 타는 거잖아. 기준이. 근데 왜 거기에 갑자기 건물주가 나서? 왜 갑자기 병원장이라는 직책이 동원돼? 그러면 안 된다. 그럴 때 나쁘다는 거야. 그럴 때. 단순히 한 영역 안에서 불평등이 있다고 나쁜 게 아니라 이 불평등이 다른 불평으로 자꾸 넘어갈 때 이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왈츠의 정의로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야. 평등하게 정의로운 건데 그 평등은 어느 특정 부분에서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평등이 발생될 때 각각의 영역들이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서로 다른 집단에 의해서 서로 다른 가치에 의해서 분배될 때 그때 정의롭다. 아빠 찬스 일어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야, 너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것과 너가 취업하는 거랑 뭔 상관인데 취업의 기회는 다른 기준에서 평가되는 거고 너희 아버지가 국회의원 된 거는 선거 당선됐으니까 그런 거고 서로 다른 건데 왜 일로 넘어오지 자꾸만? 왜 너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게 자꾸 반영될까? 그죠? 왜 너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왜 너는 퇴직금이 50억 원이야? 불가능한 숫자인데 너가 잘나서? 너가 능력 좋아서? 아니지. 너희 아빠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잘 봐달라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너한테 대신해서 뇌물을 준 게 아닐까? 누가 봐도 그런 거잖아. 그치? 이거를 아닌데 전 정당한 퇴직금인데요? 아니 저 일하다 좀 다쳐서 그랬어요. 이런 논리로 통할 게 아닌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3억을 넘어간 경우가 없어. 죽어도 3억 안 남아요. 죽었어도. 근데 일하다가 피곤했대. 피곤해서 회사가 알아서 배를 해줬대. 그래서 퇴직금을
50억을 측정을 하는 거야. 5년 근무한 사람한테 50억을. 말이 되는 생각이냐? 지구 역사상 이런 경우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했던 거야. 유일했죠. 진짜 있는 일이에요. 네? 있어. 50억 받았어. 50억. 근데 이유가 산재 보상금이야. 산업재해 보상금. 그래서 어떤 내용을 신청했냐? 산업재해를 신청을 안 했대. 그거 왜 줬냐? 알아서 줬대.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 그럼 대체 네가 일하다가 다친 형이 뭐냐? 뒤에서 삐 소리가 들렸대. 그래서 얘기했대. 아 요새 무리해서 그런 뒤에서 삐 소리가 나요. 우리 회사에서 그래? 그럼 힘들었겠네. 아 근데 다음 달에 퇴사한다고? 예. 어휴 고생했네. 자 50억. 아버지가 누구야? 국회의원이야. 자, 그 일자리에 누가 소리했어? 아버지가 소리했어. 근데 본인은 몰랐대. 아 아빠도 몰랐대. 아빠는 몰랐대. 내 아이가 그 정도 퇴직금 받는 건 난 몰랐다. 아이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다. 내 거 아니다. 난 모르겠다. 아들도 나는 그냥 정당하게 주길래 받았을 뿐인데 이렇게. 근데 이게 정당하냐? 올해 있었던 거예요? 올해는 아니고 작년일 거야. 아 작년인가? 올해인가? 아 작년일 거야. 아 있어. 광것이 있어. 곽 어쩌고. 퇴직금 50원이야. 산재 보상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란 뜻이야. 그죠? 자 실제 있었던 일이야.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 보도를 잘 안 해주거든. 보도 안 해요, 잘 그런 것들은. 이상한 건 보도 잘하는데 그럼 큰 사건들은 보도에다가 말아. 다 파고쳐야 돼. 그리고 막 무죄 막 그런 거야. 죄가 없대. 아무도 죄가 없대. 말이 안 되잖니? 그러니까 왈처가 지적하는 건 이런 부분인 거야. 그래 국회의원일 수 있어. 근데 그게 왜 다른 부분들의 갑질로 이어지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왈처. 철저하게 공동체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 공동체의 어떤 역사나 특성, 맥락, 관계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달라진다. 그러니 똑같은 보편적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각각의 가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그럴 때 우리는 복합적인 평등이 달성되고 그게 바로 정의로운 거다. 예를 들면 소득은 자신의 능력과 업적에 의해서 분배되는 게 맞는 거고 안전이나 의료나 이런 거는 안전과 의료와 복지는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게 맞는 거고 야 의료 혜택을 소득 따라서 분배하면 큰일 나잖아. 그럼 가난한 사람은 죽으라 소리야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게 맞다. 교육은 그 사람의 각자의 개인의 상황에 맞게 교육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다양한 기준들이 필요하다. 한 가지 똑같은 원리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것도 안 된다. 롤스처럼 정의 원칙 1, 2, 3 해가지고 이것도 안 된다. 그게 될 게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니? 왈처? 요렇게 해서 우리는 써있는 게 왈처 특정 영역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위를 가지고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해할 수 없는 그죠? 이 상태가 뭐야? 복합평등 상태인 거야. 요게 실현될 때 정의롭다. 이해되죠? 왈처. 요까지 보면은 다 끝난 거야. 시험 보면 끝났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올라온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은 따로 찍을 거예요. 그냥 중간에 하나 더 찍을 건데 그래서 뭔가 필요한 게 있거나 추가 더 배운 게 있으면 반드시 얘기해줘야 되는데 얘기 안 하면 뭐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내 전화번호 알 테니까 어차피 단톡방도 있고 하니까 많이 좀 물어도 보고 알겠지? 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았고 시험 준비들 잘 하시면 되겠고 오케이.